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알리바바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IPO가 한번 실패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네. 관련해서 다시 IPO를 한다. 이런 후속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희망사항은 개미그룹이 당국과의 합의가 잘 끝나서 바로 이제 IPO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당국의 얘기는 2년 안에는 해줄게. 근데 그것은 이제 잘 했을 때란 얘기고. 전제 조건이 붙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2년 이 안에는 IPO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미국도 최근에 이제 그 빅테크 회사들의 CEO들이 회장을 그만두고 이제 은퇴를 하는 듯이 보이고. 네, 제프 베조스도 은퇴한다고 나오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BAT들도 고민이 많아요. 지금 세 사람 다가 이제 캐리커처를 보면 웃는 얼굴이지만 사실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빅테크 규제가 그 사이 우리가 몇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네. 이제 이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규제가 들어왔냐 하는 건데, 그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이 시총이 커지는 거, 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인터넷의 힘은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탑10 안에 지금 6번, 9번이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회사 탄센트하고 알리바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센트 같은 경우는 구글 다음 번으로 지금 이제 시총이 크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눈에 다 들어왔고, 그래서 천조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알리바바가 1.4배, 탄센트가 1.8배나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것은 유명해졌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잘 키운 기업을 자랑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왜 컨트롤을 하냐는 건데, 그것의 의미는 바로 이 데이터 권력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 수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2020년에 10억 명이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말고 인터넷만 그 14억 인구 중에서 10억이 이제 가입을 했고, 근데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엔간한 서비스, 예를 들면 동영상, 또 그 숏비디오, 이런 것들은 가입자가 9억 명이 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결제, 이런 것들도 대략 한 7억 명, 8억 명 했다고 그러면 이게 700만 명, 7천만 명이나 7억, 8억이고. 천만 넣으면 10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대비 보급률을 보더라도 이런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이게 48%에서 지금 인터넷 가입자 수 비중으로 보면 70%인데 이 50% 넘어가는 엔간한 이제 인터넷 서비스는 전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데이터의 엄청난 생성, 이것의 소유권이 누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문제가 걸리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큰 터치를 안 했어요. 소위 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두고서 이제 간 건데, 그 대신 기업들은 정부가 관여하는 사이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모아다가 알고리즘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하는 프로를 뿌리고 제품을 공급하고 해서 이걸 받는다든지, 또는 이제 정보를 그 사람한테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줘서 다른 것을 접근하게 못하게 한다든지, 또 자기네 가입자들만 무리를 지어서 이제 뭘 하게 한다든지, 또 자기가 많은 가입자를 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억압한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데이터 권력을 빅테크 기업이 휘둘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한국에서 마윈의 입이 이제 화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중국은 작년 1월 달에 반독점법, 빅테크 기업 제재를 그때 이미 선언을 했고, 더 이제 길게 보면 2013년에 이미 외자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법 시행했고, 2019년에 중국 대기업을 손을 받고, 이제 2020년에 인터넷 기업도 손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중국 정부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한국의 많은 언론은 이제 알리바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마윈이 정권에 밑보여서 뭐 이제 재산을 다 헌납하기로 했다든지 무슨 뭐 실종이 됐다든지 또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가 화가 나서 IPO를 중지시켰다든지 뭐 거의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가십들 성의 이제 기사들이 마구 이제 범람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 주주기를 중국 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게 알리바바한테만 해당이 되냐? 그게 아니고 이 단독점법은 탄센트, 지금 징동 뭐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알리바바만 겨냥한 것은 아닌데 그럼 왜 알리바바가 이렇게 인구의 회사를 하냐고 그러면 답은 중국은 정책을 실시할 때 큰 것을 잡고 작은 것을 놓아준다는 말이 있어요. 쪼아다 빵샤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알리바바가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인터넷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알리바바를 손을 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놈만 잡은 거죠. 일종의 본보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리바바한테 반독점 혐의를 적용해서 예. 뭐 금액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50만 원인가 뭐 벌금을 한번 때렸는데 다 모든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아뜨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알리바바 문제는 정부하고 기업의 데이터 권력의 이제 소유권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알리페이, 알리바바가 지금 12억 명이 있어요. 14억 인구 중에서 12억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12억 인구가 뭘 사고 뭐를 했는지를 모르지만 알리바바는 12억 명이 어디 가서 어떤 물건을 언제 샀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것이 국가가 가져야 될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이제 갖게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성 있게 쓴다거나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호가 안 됐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알리바바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문제에서 이제 또 개미금융 문제가 같이 있었죠. 그래서 알리바바의 중요한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이것이 개미금융이었는데 개미금융이 이게 IPO를 다 해놓고서 상장을 취소를 시켰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알리바바가 왜 주가가 안 올라가냐 문제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러지만 이유는 지금 이제 한 30%의 지분을 가진 이 개미금융이 그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액대출 이것을 정부가 세게 규제가 지금 들어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규제받지 않는 이제 소액대출 이걸 정부가 규제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어젠가에 나온 얘기는 알리바바 그룹하고 정부가 합의를 봤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네. 지금까지 핀테크 회사였기 때문에 은행 감독원이나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았던 이 알리바바의 핀테크 부분을 그냥은 이건 금융회사 아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의 제재를 안 받으니까 지주회사를 만들어라. 금융지주회사를. 그럼 금융지주회사는 당연히 정부 금융당국의 통지를 받으니까 이걸 만들고 네. 금융의 규제 안에서 이 핀테크 회사가 대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알리바바가 이 채택을 한 겁니다. 하겠다고. 그게 이제 어제까지 나온 얘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많은 신용 데이터라든지 이제 고객 데이터를 이것을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네. 이거를 보장하고 요것을 이제 국가 설립 기관으로 이양을 한다. 그리고 개인들의 그 정보를 함부로 내 마음대로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 마케팅하는 것도 이것도 제한하겠다. 그것도 수용하겠다. 통제를 받겠다. 그렇죠. 예. 분리를 하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장 큰 주수익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이제 자금을 무한대로 조달해서 무한대로 대출하는 것이 막혔고 지금까지 알고리즘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막힌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하면은 정부가 이제 2년 정도 안쪽에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서 개미그룹을 상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희망은 열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많은 의문을 그렇게 또 갖죠. 왜 이게 탄센트나 알리바바가 중국의 양대 인터넷 회사인데 알리바바만 저렇게 난리가 나고 탄센트는 뭐 홍콩에서 주가도 잘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이제 무 먹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교가 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네.
이 1등 하는 놈이 인터넷에서는 네. 이것이 탄센트보다는 알리바바죠. 그래서 1등 하는 놈을 손을 보면 2등은 쫄아서 자기가 알아서 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탄센트는 직접적으로 호출을 안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전자상거래소의 데이터를 알고리즘 마케팅을 하는 것을 시비를 걸었고, 네. 두 번째는 소액 신용대출을 하는 핀테크 회사, 네. 이 어떻게 보면 소액 고리 대금업에 대해서 시비를 건 거죠. 네. 근데 탄센트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SNS 이 지급 결제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자상거래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네. 다른 전자상거래 지분은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알리바바처럼 이게 직접적인 이 감독 당국의 타켓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빅테크 기업으로서 그 많은 유저를 활용해서 경영은 하고 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알리바바처럼. 그리고 소액 고리 대금업을 마찬가지로 탄센트도 직접적으로 사업 안에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칼날에 네. 그게 직접적으로 칼날을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알리바바와 탄센트의 그 주가의 차이라는 거고, 네. 또 상대적으로 알리바바가 그렇게 이제 당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탄센트가 유리해 보이는 것 때문에 이제 기관들의 매기가 쏠리는 현상, 그게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관심 갖는 것은 그러면 정말로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지주에서만 만들고 정부의 지시사항만 수행하면 다시 다 풀어줄 거냐 하는 문제. 이게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중국 정부 지도자들의 공부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서열 1번부터 25번까지가 45일에 한 번씩 반드시 모여서 스타디를 해요. 중국이. 그게 이제 시진핑 주석 이전에 후진타오 주석부터 했는데 45일마다 한 번 얼마나 하냐면 지금 145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바로 그 스타디를 하는 그 모양이고 사진이고 그 하는 장소가 바로 회의론탕이라고 이 중랑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공부를 했냐고 그러면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기술, 최근에는 지재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또 그 전에는 생태문명, 해양강국, 인터넷강국, 녹색발전 이런 거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을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정부가 물론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민간의 창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 지금 공정하지 않은 거래를 한 것,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민일보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인민일보는 우리는 이제 신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일보는 우리 같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무슨 한국신 그런 신문이 아닙니다. 그건 공산당의 기관지예요. 네. 그래서 당이 바라는 것은 뭐라고 최근에 여기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쪽 당의 목소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 앨런 머스크를 테슬라를 너희들은 왜 이기려고 하지 않냐 이런 이제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지금 앨런 머스크는 거대한 우주에 도전해서 인류를 구하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동네 구멍가게들을 하고 경쟁해서 배추를 몇 포기 파냐, 배추를 신선한 걸 파냐, 뭐 이런 것에 집중을 하냐 이렇게 비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인터넷 기업이 세계에서 6번째, 8번째로 큰 이런 거대 기업이 됐으면 더 큰 스케일 동네에 구멍가게들 슈퍼마켓하고 경쟁해서 거기서 푼돈 버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더 큰 지금 중국 전체가 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에 민간 기업의 창의 그리고 경영자들의 엔터프리너십을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스페이스X, 스타링크, 뉴럴링크 이게 바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화성에 간다든지 또는 전 세계를 다가 위성으로 인터넷을 이제 한다든지 또 사람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이것이 AI하고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죠. 그래서 인터넷이 아니라 우주 그리고 심지어는 청정 에너지까지 가는 이런 이제 큰 스케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중국의 빅테크는 그걸 안 하냐? 네.
여기에 답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하고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민간의 창의는 필연적이고 혁신이 필요한데, 거기에 나머지 하웨이라는 회사 이외에 지금 탄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기업, 플랫폼 기업들도 기여를 해야 된다. 이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고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들었을 때는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나도 너무 맞는 말이어가지고 딱히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피 터지는 기술 전쟁을 할 판이고, 네. 여기서 민간 기업의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이게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거나 이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번 계기가 지금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걸 보면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적어도 10개 이상의 전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술 전쟁, 백신 전쟁, 네트워크 전쟁, 데이터 전쟁, 뭐 심지어 우주 전쟁 같은 것은 이 테크 기업들이 깊이 관여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이게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의 이 돈을 빠는 이런 정도에 국한하지 말라는 게 이번의 시그널이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알리바바가 그 지주회사를 만들겠다고 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고리대금업의 제한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봐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인민일보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이제 어쨌든 돌아가는 그림과 예상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그 기업들의 응답이 나올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양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양회의의 14차 오기전 계획에 픽스가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 플러스라는 것도 네. 사실은 탄센트의 마화텅이 네. 이제 제안을 냈고 그것을 정부가 수용을 했던 거죠. 네. 뭐 그런 형식을 빌려서라도 아마도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중국의 미래를 위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아마 프로포즈를 하지 않을까 싶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전인대 때 나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반독점법을 피해가가지고 뭘 하거나 반독점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건 절대 아니다. 다음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 마윈 관련해서 뭐 굉장히 가시성 기사가 나오지만, 그리고 뭐 최근에 IPO 얘기 있고, 뭐 알리바바가 수용하고 뭐 어떤 제안 받아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앞의 수가 아니라 이 한참의 다음 수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너무 또 중요한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양해가 전인대가 크게 기다려주는 상황이네요. 소장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